시간이 부족하다고 반드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둘 사이에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연관성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재미있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일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주의력장애 증상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산만하게 행동한다. 그리어 스트레스는 집중력 부족에 이어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요인이 된다. 스트레스는 시간을 의미 있게 분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것은 전두엽대 내피질이 머릿속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동안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전두엽대 내피질이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는다. 심한 경우 전두엽의 전 영역이 기능을 완전히 멈추기도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두뇌가 집행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메커니즘의 자연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즉, 우리는 위협에 처하면 고민하지 말고 재빠르게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흥분이 고조되고 집행 기능을 저하시키는 노르아드레날린이 새로운 자극에 대한 주의력을 높인다. 이것은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그리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채 산만하게 이리저리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된다. 처음에 스트레스 반응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우리는 다만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고 느낄 뿐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당장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괜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일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우리는 힘을 낭비하고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그 실수를 수습하는데 다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다 보면 일정은 더욱 밀리고 일정을 걱정해야 할 진짜 이유가 생기게 되며 스트레스는 계속 강화된다. 우리는 결국 자기조절에 실패한다. 스스로를 공공에서 구하고 스트레스 반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움직이는 것이 좋다. 미국의 스트레스 연구가 로버트 사폴스키는 스쿼시, 달리기, 요가 등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 집중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운동은 운동에 드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그러나 우리는 운동에 할애할 시간이 없다면서 시간이 너무 적은 게 스트레스라고 덧붙인다. 그건 치명적인 오류다. 사실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이다. 물론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스트레스를 강화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왜냐면 우리는 시계바늘이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그때까지 끝내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빠듯한 시간이 아니라 공포가 불쾌감을 유발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상황을 이끄는 주도적인 입장에 있을 때에는 시간에 대한 압박이 전혀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는 한 우리는 기분 좋게 모든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그에 반해 스스로 끌려다닌다고 느끼는 것은 굉장한 불안감을 준다. 해리 뒷좌석에 앉아 정시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지 안달복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자신이 그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단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몸은 언제나 스트레스로 반응을 하는 것이다. 많은 실험들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스트레스 반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심지어 동물 실험에서도 연관성이 드러난다. 쥐들에게 무해하지만 불쾌한 전기 자극을 주면 쥐들은 스트레스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쥐들에게 전기를 끊을 수 있는 도구를 주면 스트레스는 감소한다. 그 도구는 전기 자극이 사라진 다음에도 스트레스를 경감해주는 작용을 한다. 그 도구로 삶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한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을 두 방에 나누어 들어가게 한 후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참아내게 했다. 그런데 한쪽 방에는 누르면 소음이 줄어드는 버튼이 붙어 있었다. 사실 그 버튼은 아무 효력이 없는 그야말로 전시용이었지만 그 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른 방에 들어간 사람들보다 스트레스가 적었다.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한 스트레스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없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영국의 병리학자 마이클 마못 등은 지위와 기대 수명 사이의 불안한 연관성을 발견했다. 위질서의 말단에 위치한 하급 관리들은 한 부서의 장을 맡고 있는 관리들에 비해 3배나 자주 아팠고 사망률도 3배나 높았다. 이 연구는 1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관청이 밀집한 런던의 거리 이름을 따서 화이트홀 연구라 불린다. 마못 등은 곳곳에서 똑같은 현상을 확인했다. 하급 공무원일수록 전형적인 스트레스 증세를 더 많이 보였던 것이다. 그들은 혈액 검사의 소견이 나쁘고 신경세계 위험이 높은 등 건강 상태가 위험한 수준이었다. 이런 차이는 위계 질서의 양극, 즉 고위공무원과 하급 공무원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중앙부서의 두 번째 서열, 즉 월급이 많고 명망 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도 전 부서를 주관하는 한 단계 위의 장들에 비해 건강 상태가 뚜렷이 나빴다. 화이트홀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들을 설명해줄 정신적인 요인들을 찾아 나서야 했다. 그들은 공무원들의 일상에서 정보를 얻었다. 위계 질서의 아래쪽에 있을수록 응답자들은 자신의 과제를 언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기가 힘들다고 답했다. 그들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일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나는 휴식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그리 받는 스트레스는 이런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건강검진 결과 그런 발언에 동의한 공무원들은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한 동료 공무원들보다 심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할 위험이 2.5배나 높았다. 자신의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정해준 스케줄에 따라 살아야 할 때 무력감을 느낀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느낌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상사들은 곧잘 부하 직원들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직장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누구누구 씨,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하는 말이 들리면 부하 직원은 지금 하고 있던 일을 중단하고 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무엇인가를 원할 때는 피서를 통해 약속을 잡아야 한다. 지위의 격차가 클수록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진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보며 얼마나 힘이 센 존재인지를 느낀다. 상사가 아니라도 우리의 시간을 속박하는 대상은 많다. 기계도 우리를 속박할 수 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비인간적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힘을 많이 쏟아야 하는 상황보다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 이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여가 시간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자기조절 능력의 상실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나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최소한 이런 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 연락 두절되면 상사, 고객, 친구가 화를 낼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핸드폰과 인터넷은 자기 결정을 희생으로 한 진보이며 올가미처럼 자신을 올가매는 진보다. 현대인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꼭두각시처럼 느끼고 있다.